자, 해볼까요? 부정적분은 과연 무엇이냐? 적분은 쉽게 얘기하면 미분의 반대예요. 반대. 그래서 이제 교재에 나와 있는 예로 얘기를 하자면 교재에는 x의 세제곱과 그 다음에 이 x의 세제곱의 미분은 3x 제곱의 관계가 나와 있어요. 우리가 x의 세제곱이라고 주어져 있는 식으로부터 이 3x의 제곱이 나오게 하는 과정을 미분이라고 부르고요. 그죠? x의 세제곱으로부터 미분을 해서 나온 이 함수를 x 세제곱의 도함수라고 불러요. 이게 미분. 우리가 f-라고 부르는 그지? 미분의 결과를 도함수라고 부르죠. 자, 그럼 적분은 뭐냐? 미분의 반대. 미분의 반대 과정이죠. 반대 과정. 따라서 뭐냐면 이 미분된 함수로부터 미분되기 전에 함수를 구하는 이 과정을 이제 우리가 적분이라고 하게 되는 거고요. 그죠? 이게 약간 제곱과 제곱근의 관계 같은 거예요. 따지자면. 그리고 그때 이 미분된 함수, 도함수로부터 적분을 해서 구하게 되는 미분 전의 함수를 부정적분이라고 부릅니다. 그리고 얘의 원래의 함수라는 의미로 원시함수 이렇게 불러요. 이해되십니까? 네, 용어예요. 어떤 함수, 도함수로 여겨지는 함수로부터 이 함수의 미분하기 전 상태를 부정적분이라고 부르거나 원시함수라고 부른다. 라는 게, 그죠? 라는 게 이제 약속인 거예요. 자, 그런데 여기에서 뒤에 가면 정적분이라는 게 생기거든요. 근데 지금은 부정적분을 배우잖아요. 자, 뒤에서 배우게 되는 정적분과 부정적분에서의 정은 무언가를 정하다 할 때 쓰는 정자예요. 그럼 부정이라는 건 뭔가 덜 정해졌다는 얘기겠죠? 자, 뭐가 덜 정해졌는지 살펴보자면 사실 이 덜 정해진 건 결론부터 얘기하자면 상수예요, 사실. 왜냐면 미분하는 과정에서 뭐는 그냥 사라지죠? 상수항은 그냥 사라져버려요. 그러면 미분한 함수가 3x 제곱이 나왔다 그러면 가장 기본 형태는 3x의 세제곱을 미분했겠지, 상수항 아예 없이. 이렇게 생각할 수 있지만 사실은 x의 세제곱의 2가 될 수도 있는 거고요. 그쵸? x 세제곱의 77이 될 수가 있는 거고요. 되게 다양한 형태가 될 수 있는 거잖아요. 다만 미분의 특성상 미분하면서 찰수가 없던 이 상수항은 사라지니까 미분된 결과로부터 다시 원래 함수를 찾을 때는 이 상수까지 알아내기는 힘들죠. 그죠? 그래서 적분을 해서 원시함수를 구하되 그것의 상수가 뭐가 될지는 모르기 때문에 우리가 부정적분은 도함수를 이용해서 부정적분을 하고 나면 사실은 뭔가 상수가 있었겠지만 알 수 없는 상태, 요런 상태로 적분을 하게 되는 거예요. 조금 불완전하죠, 그죠? 그렇기 때문에 아무 조건 없이 도함수로부터 적분을 해서 얻게 되는 부정적분, 원시함수는 이렇게 상수를 임의의 C로 우리가 표현해서 써주게 됩니다. 여기에 구체적인 조건이 들어가면 물론 저 C를 구할 수도 있겠죠, 그죠? 네. 그래서 이렇게 해주시면 되고요. 이 C를 적분상수, 즉 정확히 알 수는 없으나 여기에 상수가 뭔가 있을 것이고 적분을 하면서 생기는 상수다 해서 적분상수라고 부르게 되고요. 이렇게 표현하는 것을 우리가 3x제곱의 부정적분 이라고 부르게 되는 겁니다. 그러면 부정적분은 어떻게 하나요? 미분의 과정을 정확히 반대로 해주시면 돼요. 우리가 어떤 원시함수가 주어졌을 때 미분할 때 어떻게 해요? 일단 지수를 앞으로 내리죠. 그리고 지수가 하나 작아지죠. 그래서 도함수가 됐어. 그러면 어떻게 하셔야 되냐? 지수 먼저 하나 올려주시고요.
원래 지수는 그거였겠죠. 하나 플러스 한 만큼. 그리고 그 플러스 한 만큼의 지수가 앞에 곱해졌을 테니 내려와서 곱해졌을 테니 개수에서 그만큼을 나눠주셔야 되는 거예요. 이해됩니까? 이해돼요? 네. 자, 그래서 이것들을 이제 기호로 어떻게 표현하는지 그 부정적분에 정의해서 박스를 보시면 이거를 매번 이걸 뭐 적분해라 이렇게 쓸 수는 없잖아요. 적분에도 기호가 있어요. 우리가 그 기호를 인테그랄이라고 부릅니다. 인테그랄. 이거를 이렇게 한글로 쓰니까 너무 이상한데? 인테그랄이라고 부르고요. 이 인테그랄이란 기호가 바로 적분하란 얘기예요. 적분해라 뭐를? 미분된 함수를 하고 이 미분된 함수를 여기 안에 넣어주고요. 이 함수가 애초부터 x를 기준으로 미분한 거잖아요. 그죠? 따라서 이렇게 x를 기준으로 우리가 원래 미분을 할 때 아주 극소의 x 변화량에 대한 y의 변화량을 구한 거였죠? 그래서 원래는 이렇게 되는 거잖아. fx가 있었는데 이 f의 아주 작은 양을 이 x가 아주 작은 양 변할 때 그에 따른 이것을 구한 것이 f-x였던 거잖아요. 그럼 다시 이걸 구하고 싶어? 그럼 분모에 있는 얘를 여기다 곱해주는 거예요. 그래서 dfx는 f-x dx가 이렇게 되고 아주 작은 이 dx들을 이제 모아서 fx를 만든다는 그런 적분의 의미로 이 앞에 인테그랄을 붙여준다. 뭐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인테그랄 뒤에는 항상 이렇게 dx가 들어가고요. 인테그랄과 dx 이렇게 합한 게 x에 대한 적분을 해라 라고 생각해 주시면 돼요. 그리고 그 사이에 인테그랄과 dx 사이에 적분할 함수를 넣어주시면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인테그랄과 dx까지가 하나의 적분 기호라고 보시면 됩니다. dx가 생기는 원리는 미분이 이런 의미였기 때문에 여기서 얘를 가서 이렇게 생기는 거다 하시면 돼요. 자, 그렇게 해서 x의 세제곱에 플러스 적분상수 C 이렇게 생긴다. 이렇게 하는 과정이 이제 부분적분 원시함수를 이제 나타내게 되는 거고요. 보통은 이제 기호로 우리가 이제 적분을 배우고 나면 적분 원시함수와 도함수를 구분할 때 스몰 f와 대문자 f를 써요. 그래서 스몰 f 얘가 도함수였던 거야. x에 대한 도함수. 얘를 적분해서 나오는 원시함수는 fx 대문자 x다. 여기에 c 이런 식으로. 그러면 이 f 대문자 f를 미분하면 스몰 f가 된다. 이런 의미가 되는 거죠. 이렇게 왔다 갔다 하실 수가 있어야 해요. 네. 그래서 C가 아까 얘기한 대로 적분상수가 되고요. 얘가 요 스몰 fx, 요 스몰 fx에 해당하는 애가 P적분함수. P가 붙으면 무엇을 당하는 이라는 의미예요. 그죠? 그래서 P 해자가 해를 당한 사람이라는 의미잖아. 그죠? 그래서 저 P가 붙으면 무엇을 당하는 함수라고 생각하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여기 D 뒤에 써야지는 얘가 바로 지금 적분을 대하는 함수의 기준이 되는 문자인 거예요. 그래서 요 X가 적분 변수. 이렇게 되고요. 이렇게 전체 과정을 하는 것 자체를 적분이라고 부르게 됩니다. 네, 됐어요. 그래서 x를 기준으로 해서 x를 미지수로 기준으로 해서 x에 대한 항들을 적분하자. 이렇게 하시면 되고요. 우리가 미분할 때 x의 n제곱을 n 곱하기 x의 n-1 이렇게 했던 것처럼 이게 미분이었으면 반대죠. 여기 지수를 하나 키워주시고 그 하나 키운 지수로 개수를 나누는 거. 그게 적분이 되는 거예요. 그거를 얘는 이제 미분이었다면 적분을 기준으로 쓰면 만약에 x에 n이 있어. 얘를 적분한다. 그러면 첫 번째 지수 먼저 하나 키워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x에 n 플러스 1이 되는 거고
그럼 이 n 플러스 1이 앞으로 내려와서 곱해졌을 거 아니야? 그러니까 그걸 다시 나눠줘야 돼서 이렇게 하시면 됩니다. 이게 적분이에요. 미분의 정반대. 어떻게 뭘 미분해서 얘가 나왔을까를 생각해서 역으로 그 과정을 해주시면 돼요. 그냥 그죠? 그렇게 그것도 연습이 되면 됩니다. 오케이. 이거 다예요. 네, 뭐 어렵지 않죠? 미분을 반대로 하면 되겠다. 되겠습니다. 자자자. 그래서 뒤로 넘겨보시면 이제 보기가 나와요. 보기 한번 봐볼게요. 자, 다음 등식을 만족시키는 fx를 구해보자. 1번. 자, 이것은 이 이제 기호의 의미들을 알 수 있는가에 대한 것이거든요. 스몰 fx에 대해서 적분을 하면 얘가 나온대요. 그럼 얘를 미분하면 뭐가 나온다는 거야? fx가 나온다는 얘기죠. 따라서 fx는 우변에 있는 식을 미분하면 되니까 3x제곱 플러스 8x 상수는 뭐였든지 사라집니다. 이렇게 하시면 됩니다. 의미를 이해하시면 돼요. 이번도 마찬가지예요. 괄호 안의 식이 뭐 복잡한데요? 일단 걱정하지 마시고요. 인테그랄과 dx 사이에 있는 이 대상을 적분하면 얘가 된다. 그럼 반대로 적분의 결과를 미분하면 뭐가 된다? 이 인테그랄과 dx 사이에 값이 나온다는 거죠. 보기 1번에 2번이에요. 맞죠? 달라요? 1번에 2번. 아하. 왜 그래? 나 헷갈렸어. 네, 그럼 미분하시면 돼요. 그죠? 그래서 x 플러스 1의 fx는 3x제곱 마이너스 3. 그럼 3으로 묶으시면 x 마이너스 1이라서 x 플러스 1, x 마이너스 1이 나오겠죠. 그럼 이것을 좌우변 비교하시면 x 플러스 1을 제외한 게 fx니까 fx는 3x 마이너스 1이다. 이렇게 결론을 내주시면 됩니다. 그래서 적분의 의미를 우리 친구들이 이제 정리할 수 있는가에 대해서 묻는 문제예요. 자, 그럼 이제 얘를 가지고 기본 문제 9-1 가봅시다. 보기 지워도 되겠죠? 보기 지워도 되겠죠? 왜냐면 개념 안 지우고 여기 옆에다 써놓고 하려고요. 자, 기본 9-1 다음 식을 간단히 하자. 1번 dxd. 자, 이렇게 dxd가 하고 여기 뒤에 대상이 붙는 건 이 괄호 안의 대상의 일부를 아주 조그만 x의 변화에 따른 이 d 괄호의 변화율을 봐라. 이 모양은 미분을 의미해요. 미분. 괄호 안의 대상을 미분해라. 그래서 보시면 이 괄호 안에 지금 인테그랄 x 세제곱 dx가 있거든요. 자, 그러면 윤영아 중요한 거 하는데 자, 봐봐요 여러분. 자, dx분의 dfx는 f-x 그죠? 아주 작은 x에 대한 fx의 변화의 양을 구해라니까 이게 미분을 의미해요. 자, 그러면 지금 얘를 봅시다. 그럼 이런 의미로 파악을 해보자면 세제곱 얘를 미분해라 라는 얘기예요. 이 식을 미분해라. 그런데 이 식은 어떻게 되는 거예요? 얘의 적분을 하는 거죠. 적분했던 걸 미분하면 다시 제자리로 돌아오겠죠. 따라서 결과는 뭐가 된다? 그냥 x 세제곱이 된다예요. 따라서 이 문제의 의미는 x 세제곱을 적분했다가 다시 미분해라. 그래서
적분과 미분은 정반대의 과정이므로 얘네들을 다시 하면 제자리. 이렇게 되는 거죠. 제자리.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자, 2번. 2번은요. 요번에는 보세요. dx, d 하면 그 뒤에 있는 애를 미분하라는 의미니까 요번에는 x 세제곱을 미분하라는 얘기예요. 미분했다가 적분하면 뭐가 되겠냐라는 건데, 자, 1번과 2번은 결국은 똑같은 대상을 미분 한번 적분 한번 해서 제자리로 돌아오는 거거든요. 근데 아주 조금 차이가 생깁니다. 뭐 때문일까요? 자, 미분을 했어요. 미분을 했다 제자리로 돌아오면 x 세제곱이 되는데, 얘를 미분하는 순간 상수항의 존재가 사라지죠? 맞아요? 그죠? 얘를 미분하는 순간 여기에서 이제 상수 조건 사라져요. 그럼 그걸 다시 적분하면서 상수에 대한 개념이 얘는 있겠어요? 없겠어요? 없죠. 따라서 적분, 부정적분을 할 때는 무조건 적분상수 C를 써주셔야 돼요. 왜? 이전에 어떤 상태였는지 확인 불가. 근데 얘는 적분을 하면서 여기에 아마 적분상수 C가 붙었었을 거예요. 근데 어차피 그거 다시 미분하면 상수는 다 사라지죠? 그렇기 때문에 여기엔 따로 상수를 붙여줄 필요가 없는 거지. 그렇지. 윤영아, 정신 차려! 오늘 중요한 거 하는데 정신 차려. 일어나. 서. 서 있어, 빨리. 아, 오랜만에 일어나죠? 네. 우리 준영이 생일을 맞이하여 오랜만에 네. 퍼포먼스 열심히 할게요. 너 이거 안 들으면 진짜 큰일 나. 내일 불러요. 그러네요. 네, 불러야 돼요. 아니야. 자, 그래서 적분이 마지막에 올 때는 얘들아, 부정적분. 이렇게 적분, 부정적분이 마지막에 오면, 마지막이면 무조건 적분상수가 붙어야 돼요. 적분상수가 무조건 필수예요. 1번과 2번은 그 차이를 보여주기 위해서 동일한 대상을 가지고 미분적분을 연달아 하는 그런 문제라고 보시면 됩니다. 네. 호. 괜찮죠? 생각보다? 조금 별거 아니잖아요? 그쵸? 네. 그 다음 넘겨보시면 부정적분의 계산이 나와요. 이제 거기 그 문제들이 내가 여기 썼던 이 기본 공식에 대한 얘기를 하는 겁니다. 자, 그래서 그 내용을 여기다 다 쓰면 되겠네요. 요거 부정적분의 계산, 이제 구체적으로 어떻게 식을 주어지고 적분, 이제 부정적분 나왔을 때 계산하냐 하는 건데요. 자, 1번 KDX. X를 기준으로 적분하는 건데 미지수인 X가 없어. 그지? X가 없어. 그럼 뭐예요? 상수만 남았다는 건 애초에 몇 차였단 얘기야? 1차였단 얘기였죠. 그렇죠. 따라서 그러니까 한마디로 이 경우는 K 곱하기 X에 0이 있는 거예요. 이렇게. 그쵸? 따라서 여기 지수 하나 올려주고 그거 1로 나눠 봤자니까 그냥 K 그대로 나오고 적분상수 C 붙는 거지. 그죠? 미분을 하면서 차수가 하나씩 낮춰지니까 적분을 하면서도 차수가 하나씩 올라가면 되고요. 어차피 미분을 할 때 각 항마다 미분을 했으니 적분을 할 때도 그냥 하나마다 이 적분 공식을 적용해 주시면 돼요. 그래서 이렇게 상수 하나를 적분한다는 건 애초에 미분에서 상수만 남았으면 1차였겠지. x에 1차 하나 붙여주시고 상수 붙여주시면 돼요. 그쵸? 다 그런 논리로 하시면 돼요. 2번 x의 n제곱을 적분한다는 이제 아까 여기 썼던 것처럼 이게 가장 일반적인 형태고요. 지수 하나 높여주시고 높인 지수 분의 1을 앞에 곱해주시고 끝에 적분상수. 부정적분 단원에서 적분상수 쓰는 게 무조건 필수. 그 다음에 3번에
3번의 의미는 뭐냐면 이렇게 통째로 상수, K는 상수예요. 즉 그래서 이렇게 함수 전체에 상수가 곱해진 채로 이렇게 적분을 하는 것은 어차피 상수, 이렇게 통째로 곱혀져 있는 상수는 우리 미분할 때도 그냥 두잖아요. 그죠? 그래서 얘는 처음부터 그대로 곱해져 있던 A일 테니 적분할 때도 영향을 주지 않아요. 그래서 이렇게 통째로 곱해진 상수는 적분기호 밖으로 적분의 영향을 받지 않으므로 빼놓고 X에 들어서 X에 대해 이렇게 영향을 받는 애들만 적분해주면 된다. 그래서 적분된 적분된 이 함수 전체에 다시 K가 곱해지는 형태가 되겠죠. 됩니까? 네. 이렇게 하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항마다 미분을 하니까 적분도 항마다 미분을 하면 돼서 적분기호 안에 이렇게 여러 개의 함수가 들어있는 경우 각각 분리해서 적분이 가능하다. 뭐 이런 성질들, 미분의 성질하고 동일하기 때문에 네, 해주시면 됩니다. 자, 여기에 하나 넘어간 박스 안에 부정적분의 조금 복잡한 부정적분의 공식이 있는데요. 뭐냐면 이거죠. 이렇게. 기억나요? 우리 이거 미분할 때도 헷갈렸잖아요. 그죠? 자, 미분할 때 어떻게 했었냐면 이렇게 생긴 애들 일단 통째 거듭제곱되어 있는 거 지수 내려주고 안에 있는 거 따로 빼서 미분해서 곱해줬죠. 그죠? 자, 그럼 얘도 똑같이 해주시면 돼요. 일단 이 전체 거듭제곱을 n제곱 하나라고 보시고 일반 적분 하듯이 일단 지수 전체 하나 올려주십니다. 이렇게. 그리고 이 지수가 내려오면서 곱해졌을 테니 얘를 하나 해주세요. 자, 그리고 미분하면서 어떻게 했죠? 안에 있는 거 미분해서 곱했잖아. 그럼 그것도 나눠줘야 될 거 아니에요? 그쵸? 그래서 안에 있는 거 미분하면 A니까 A분의 1도 한 번 더 곱해줘야 된다. 그쵸?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거기에 적분상수 C. 부정적분. 그럼 뭐가, 선생님 그럼 뒤에 가면 정적분하고 차이가 생길 텐데 뭐가 차이인가요? 라고 할 수 있는데요. 인테그랄에 아무것도 안 붙여 있으면 그냥 부정적분이고요. 이제 뒤에 정적분에 가면 인테그랄에 여기에 뭐가 붙어요. 그렇게 되면 정적분이에요. 근데 그 정적분이라고 별건 아니고요. 정적분은 이제 계산을 할 수 있게 만들어주는 거예요. 여기부터 여기까지 뭐 이렇게. 그래서 숫자 어디부터 어디까지 라는 의미라서 여기부터 여기까지라는 숫자가 붙는 거여서 그냥 값 넣고 계산만 하시면 되는 거라 뭐 잘 다르진 않아요. 근데 어쨌든 구체적인 계산이 되다 보니 이렇게 이제 적분상수, 임의의 적분상수는 필요하지 않는 상태가 되는 거죠. 자, 그럼 이런 이제 부정적분의 계산 방법들을 가지고 계산을 해봅시다. 자, 보기 1번에 3dx 상수의 적분은 1차 생기고 적분상수. 2번 -5의 dx 역시 상수의 적분은 x 생기고 적분상수. 3번에 1dx는 x 생기고 적분상수. 너무 쉽죠? 4번 0의 dx는 0 곱하기 x 생기고 적분상수니까 그냥 적분상수예요. 그냥 적분상수. 즉 애초에도 상수만 있었던 거지. 그래서 상수만 미분하고 나니 남는 게 없었던 거예요. 근데 그 상수가 뭐일지 모르니 적분상수는 써주셔야 돼요. 그렇지. 보기 2번 1번 x dx. 오케이. 자, 이제 본격 함수의 적분이죠. 항상 지수 먼저 하나 키워주시고요. 그 키운 지수의 역수를 곱해주시는 거예요. 거기에 적분상수.
2번 x의 세제곱 역시 지수 먼저 키워주시고 키운 지수의 역수 곱하기 플러스 적분상수. 그 다음 5x 4제곱 5x 4제곱의 dx잖아요. 자, 이 공식에 따르면 곱해져 있는 상수는 밖으로 빼면 된다. 그래서 얘는 5 곱하기 x 4제곱 인테그랄의 계산. 그러면 이거 적분하면 x의 5제곱 곱하기 5분의 1. 근데 앞에 곱하기 5 있었으니까 하시고요. 그럼 선생님 적분상수 C에 5 곱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얘는 어차피 임의의 상수라는 거잖아요. 거기에 5를 곱하나 뭐를 곱하나 어차피 모르는 값이니까 그냥 C라고 통합해서 써주시면 돼요. 오케이? 그럼 얘네들이 약분이 되겠죠? 그죠? 그럼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 거지. 이 모습은 이거 지수 키우면 5고 앞에 곱해져 있는 5가 내려온 거구나. 요렇게 생각하실 수 있는 거예요. 네. 그래서 x 5제곱 플러스 c 하시면 되고요. 네 번째 7x 5제곱 dx는 7 곱하기 인테그랄 x 5제곱 dx. 따라서 이거 지수 키우고 6 키우고 곱하기 6분의 1 하고 앞에 7 하면 6분의 7 플러스 c 이렇게 적분이 되겠습니다. 되셨나요? 네, 오늘 보기까지만 해도 충분히 되겠다. 오늘 시간 아니요. 아닌 것 같은데? 아니요? 그 무슨 서로 다른 새 시즌일 때 조건 그런 거예요? 응? 네, 그렇죠. 그런 거. 괜찮아요. 우리 연습해야죠. 자, 보기 3번. 자, 보기 얼른 해볼까요? 이거 아니었어요? 아니었어야지. 자, 보기 3번. 1번. 자, 보세요. 3x의 제곱 플러스 6x 마이너스 5의 dx. 자, 그럼 이게 바로 4번의 성질이에요. 이렇게 플러스 마이너스로 연결된 애들은 이거 다 적분 나눠서 하면 된다 그랬죠? 그러면 이거를 3x제곱 dx 플러스 6x의 dx 마이너스 5의 dx 이렇게 하면 된다는 얘긴데요. 어차피 이 각각을 어떻게 적분하는지 알면 그냥 그 원리로 쭉쭉쭉 하시면 돼요. 매번 이렇게 어떻게 나눠서 써요. 그죠? 항마다 적분하면 된다는 거니까. 그러면 지수 3 나누기 3 하면 x 세제곱이고요. 지수 하나 올려서 2 그리고 나누기 2 하면 3이겠죠. 이렇게. 그리고 얘는 5의 x 그리고 마이너스 하고 적분상수 이렇게 쓰시면 돼요. 이 과정을 이제 반복해서 연습하면 되는 겁니다. 우리. 자, 2번 인테그랄 x의 4제곱 마이너스 4x의 세제곱 플러스 x의 제곱 마이너스 3x 플러스 2의 dx. 자, 항마다 적분하시면 돼요. x의 5하고 역수 5분의 1 x의 4제곱하고 역수 4분의 1 하면 마이너스 1 그럼 1 쓸 필요 없고요. 지수 하나 올려서 세제곱하고 3분의 1 플러스 지수 하나 올려서 x의 제곱하고 2분의 1, 2분의 3 마이너스 플러스 2x 플러스 c 이렇게 되겠죠? 이렇게 하시면 돼요. 자, 보기 3번에 3번이 이제 요거네요. 요거 어렵게 생긴 거. 보기 3번에 3번 해볼게요. 인테그랄 2x 마이너스 1 제곱 dx. 자, 얘를 통째로 지금 미분했다. 그럼 이렇게 전체 제곱의 형태는 통째로 적분하자. 그럼 일단 이거 지수 먼저 올려요. 2x 마이너스 1의 세제곱. 그러면 얘 미분할 때 3이 내려와서 3분의 1 해주시고
미분하면서 이 안에 있는 거 미분해서 곱했을 테니까 미분해서 2분의 1 곱하시면 돼요. 이건 정리하는 게더 빠르지 않을까? 그럼 전개해서 하셔도 상관없죠. 그쵸? 아, 저기 2차식 정도는, 그쵸? 네. 아무튼 이렇게도 하셔도 돼요. 복잡한, 더 높은 차수가 나올 때를 대비해서 이걸 자꾸 연습하셔야 돼요. 여기에 적분상수. 그러면 앞에 2분의 1, 3분의 1의 곱을 6분의 1로 정리해서 써주시면 되겠죠. 4번. x 플러스 1의 전체 세제곱으로 한 번 더. 자, 얘를 통째로 하나의 그냥 문자라고 보시면 얘의 지수 올리시고 그 지수의 역수. 그리고 안에 있는 식의 미분 1을 다시 역수하셔야 되는데 1이니까 할 필요 없겠죠. 그리고 상수. 끝. 이렇게 하시면 돼요. 아, 보기사도 똑같은 거네요. 자, 보기사의 두 문제 빨리 하고 끝내버립시다. 그리고 이제 시험을 보고 집에 갑시다. 자, 보기사. 1번은 똑같은데 위랑. 뭐야? 그러네요. 네. 패스. 2번. 하나만 남았네요. 1-4x의 세제곱 dx는 1-4x의 4제곱 곱하기 4분의 1 하시고 안에 있는 거 미분하면 마이너스 4 나오죠? 따라서 마이너스 4분의 1을 곱해주셔야 돼요. 미분하면서 그 이 안에 있는 미분하는 과정에서 이 안에 있는 식의 미분값 마이너스 4를 곱했을 테니 돌아갈 때 다시 나눠줘야 된다는 얘기죠. 따라서 마이너스 16분의 1에 1-4x의 4제곱 이렇게 하고 적분상수 써주셔야죠. 여기 부정적분. 오케이. 클리어. 됐어요. 됐습니다. 끝났습니다. 자, 잠깐 물 드시고 이렇게 하시고 시험 봅시다.